8월 3일 월요일 박미TV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시끄럽습니다. 우선 기사 내용 중에 전 국민 월세 살이가 문 정부 목표,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겠죠? 냐? 라는 제목을 읽고요. 이런 말을 아주 예찬하면서 행복해했던 사람, 윤준병. 월세 예찬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미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국회 본의장에서 세 가지를 초점으로 얘기한 것이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런 내용을 기사로 바람을 잡으면서 많이 저희들이 접하게 됐었죠. 제가 봤을 때는 바람을 많이 잡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일도 아니고 이미 알 수밖에 없던, 저희들은 이미 들어도 고작 뻔한 내용을 이렇게 1, 2, 3으로 넣고 정확하게 얘기한 듯 보통 분들한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잘했다, 이렇게 박수들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모르는 서민들에게는 사이다 발언이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이 전세 월세 전환을 가속할 것이란 지적에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며 월세 예찬론을 펀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글이 가뜩이나 부동산 문제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됐다, 이런 시끄러운 일이 한 주 동안 벌어졌었습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들은 많이 모르시고 계셨던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해외는 이미 전세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 전세라는 제도는 저희 대한민국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임차인에게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었죠. 사실상 지금 같은 현재 재산세 7월 9월 또 종부세까지 내면서 수천만 원을 내야 되죠. 그리고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또 내고, 집을 살 때도 이제는 1가구 2주택 3주택 같은 경우에는 12%까지 취득세를 붙이겠다, 이런 내용의 세금을 두들겨 맞으면서 계속해서 전세로 이어간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너무나 좋은 룰과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사실 전세라는 제도는 저는 작년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 전세 제도에 대해서 있는 사람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 있는 서민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방법도 이렇게 끌어가면은 서민도 좋고 또 집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도 참 좋은 방법으로 아주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전세 제도를 잘 서로 공생공존을 하며 갈 수 있는 제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2020에 내려놓은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이제 전세 제도는 2007년 종잣돈 700만 원 200억 만들기 제1집에서 썼던 것처럼 세월이 흐르는 1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도 이제 월세로 30% 이상이 바뀌게 될 것이다 해서 현재 2020 그 책을 낸 지 13년이 지난 지금 전세에서 월세 제도로 30% 이상이 바뀐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 제도로 인해 이제 전세 제도는 없어지고 선진국처럼 따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전세 제도가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월세 제도로 바뀌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이 전세 제도가 어찌 보면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집을 샀고 또 그 집으로 주인은 또 집을 사서 또 다른 1가구 2주택이 되고 이런 편법을 썼다, 이런 말도 많았었고 별의별 말이 다 있으므로 서로가 굉장히 전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내 돈으로 또 주인은 다른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옮겨가고 이러면서 참 자기는 뭘 했냐, 이런 허탈감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나마
전세로 세금이 높아지므로 전세 사는 사람들은 유리해졌지만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 제도가 생기는 문정권에 이제 소위 조국 씨가 말했던 그런 말이 생각나네요.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데 힘을 쏟자. 이런 내용에 아주 잘 어울리는 부동산 제도도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집을 사실 필요가 없게 됐고 이제 집 또한 그나마 적은 이 월급을 받고 월세를 해외처럼 다른 나라처럼 내지 않고 목돈을 만든 그 돈으로 전세를 살았던 그 제도마저 없어지며 적은 돈을 가지고 월세까지 내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붕어, 개구리, 가재, 니들은 집 살 필요가 없다. 집을 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10%만, 나머지 90%는 집을 사지 마라. 그리고 나라에서 정한 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월세 내고 그리고 받는 돈으로 생활하며 이렇게 편안하게 하늘에 구름을 쳐다보며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그런 나날을 맞아라. 정말 명언을 했습니다. 우리 조국 씨 정말 얼굴도 되게 잘생겼지만 키도 확실히 크고 노래도 보니까 기타 치는 그 친구 참네. 거기서는 정말 조금 심하더군요. 정말 질이 좀 안 맞는 듯한 저 사람이 저거밖에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날은 좀 취하신 건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어쨌든 자기는 굉장히 좋은 집에서 자식들 아들 딸도 좋은 학교 보내고 의사가 이제 한 명은 되고 하나는 또 변호사가 되는 그런 굉장히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보게 되는데 붕어, 개구리, 가재들 이 사람들은 집도 있으면 안 되고 그저 나라에서 정한 대로 월세 내면서 적은 돈 가지고 잘 살아봐라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전세 제도에서 월세 제도로 완전히 이 틀을 바꿔서 넘어가는 대한민국은 누가 더 손해고 누가 더 이익일까 하는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월세를 산다면 해외 같은 경우에 저는 해외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5,000불을 받으면 비교적 기본적으로 두 분이 벌기 때문에 두 사람 부부가 벌 때는 8,000불에서 9,000불 여기에 3,000불은 기본적으로 월세로 나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세일 경우에 관리비를 안 내주고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100만 원이 나오든 80만 원이 나오든 관리비를 다 내줌으로써 사실상 3,000불에 800불 정도 좋은 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콘도 같은 경우에는 800불 정도를 임차인의 관리비를 내줌으로써 그 안에 세금까지 포함되고 사실 순수 이익을 계산했을 때는 2% 정도의 2%면 100만 불 투자 대비 2,000불 정도를 한 달에 버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계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나라는 그거보다는 상당히 높은 값의 월세를 내고 주인이 조금 더 가져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에서 3% 중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쨌든 이것은 임차인에게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 그런 일입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임차인을 구할 때 크레딧을 엄청나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한국에서 월세를 얻으려고 그러는 상당히 깨끗하고 좋은 새집 또는 동네가 좋은 집들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월세로 들어가되 그 월세 대비 크레딧이 얼마나 되며 깨끗하게 집을 쓸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내용을 들여다보고 오히려 또 강아지도 몇 마리를 키우는지 저도 굉장히 세를 주게 되면은 그런 것을 굉장히 들여다봅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이고요. 또 아이들도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있게 되면 집이 당연코 깨끗하게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집을 쓰고 나올 때 해외 같은 경우는 못질만 하나 박아도 그 못질의 자리에 50불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확실하게 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월세를 얻을 때도 이제는 그런 일들을 감수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집들은 상당히 최고급 집이며 깨끗하고 깔끔하고 동네도 좋고 학군도 좋은 집들, 이런 집들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월세 대비 많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것들을 이제 머리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인, 임대인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나중에 서로 임차인과 고소고발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또 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토록 이제 한국의 월세 제도가 문재인 정권을 틈으로 이제 완전히 전세에서 월세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전세 씨가 말랐다.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9년 만에 최소. 네, 그렇습니다. 저 또한 전세를 현재 놓았지만 사실 시장은 부동산이 조금 올랐다고는 하지만 팔리지는 않고 있다는 걸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제가 솔선수범해서 3개의 부동산들을 내놓고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의 위치는 최고, 대한민국 최고 위치며 보러 오는 사람도 현재 한 명도 없을 뿐더러 값 또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1월에 어느 정도 0.98 정도가 올라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물을 내놓고 매도를 할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문과 방송 보도하고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전세를 내보내고 월세로 시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저에게도 닥쳤습니다. 해서 이제 내년에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제 3-4개월 남은 기간 안에 전세를 내보낼 준비를 하고 월세로 돌아가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시장은 전세를 얻기 어려운 시기로 왔습니다. 문재인의 가장 지지 세력이었던 친문 성향의 맘카페도 돌아섰다. 이런 기사를 중앙일보에 냈더군요. 월세와 이자가 어떻게 같나 한마디 했더군요. 월세 시대가 선진국이라던데 저는 깨시민이 아닌가 보다. 전세가 적폐라는 소리나 하고 답답하다. 돈은 있는데 집은 안 사는 자기 지지자들 죄다 월세로 전환하려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따끔한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따끔한 말 한마디에 더 위로 얹어서 이제 어떻게 부동산을 결정해야 될지,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월세로 전환이 될 확률이 특히나 강남 지역은 80%가 될 것이고요. 강북 또한 높은 집값이 올라간 대비 이제 세를 놓거나 또는 집을 팔거나 아니면 주인이 들어가는 곳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내가 부동산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준비를 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저는 문정권과 틀리게 앞으로 해야 할 대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의 임차인과 임대인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소고발이 확연히 많아지고 고소고발의 1차 준비가 내용 증명서가 많이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 방 빼라, 못 뺀다. 임대차법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곳곳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곳곳에서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결정이 충분한 논의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로 내려지면서 이제 주택 임대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무리 법적으로 정해진 2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내가 들어가 살 것이니 너희들은 나와라. 법적으로 그것은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와 그리고 사는 사람 또한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해도 전세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티격태격 빨리 얘기하지 왜 지금 얘기하느냐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제시하면서 서로가 대한민국이 정신없이 돌아가면서 싸우고 이어지고 또 내용증명서가 가고 법적 투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 앞으로 1년 반 뭐 정권이 끝나야 또 법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이 싸움장이 되는 부동산 싸움장이 되는 이런 곳곳 면밀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추악한 모습은 이 정권에 여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기억해야 할 인간들이 전부 다 주택자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저야 지분 한 채지만 여러 개 사무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주택자라 하더라도 제가 무슨 나라의 곳간에 축을 내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제가 내는 세금으로 돈을 받아먹고 또 그것으로 운전하는 기사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떵떵거리면서 부하 직원까지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자기가 대장이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얘기해서 몇 마디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윤준병 의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또한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 자기네 정권 방송이죠. MBC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여건에 따라 전세를 선호할 수도 있고 월세를 선호할 수도 있다.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말하자면 돈이 있으면 전세 목돈으로 주고 들어가고 돈이 없으면 보증금 조금 내고 월세로 사는 것인데 이제는 전세가 필요 없고 월세 다 들어가서 살고 돈 내고 나머지 돈 가지고 생활하면서 살라 이런 내용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도 나갔네요. 참 많이도 돌아다니네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지극히 자연적인 추세다. 자연적인 추세는 아니었죠. 우리나라는 독보적으로 전세가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돈을 까먹기 싫어서 악착같이 월세 안 냅니다. 전세로 들어가죠. 왜? 나갈 때 있는 돈 다 찾아가는데 그 좋은 집에서 살고 15억 주고 10억 주고 5억 줘봤자 세금 내고 뭐 내고 이런 건 주인이다 하고 자기는 나갈 때 싹 다 몸하고 돈만 찾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런 제도가 얼마나 최고의 제도였죠. 사실. 그런데 현재 월세집에 살고 있냐는 질문에 윤준병 의원은 당연히 자기는 월세를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했던 윤준병은 1가구 2주택 다 주택자고요. 자기가 월세 살고 있다 큰 소리 뻥뻥 친 게 월세 몸소 실천한다던 윤준병 알고 보니 정읍 지역구 전라도죠. 정읍 지역구고요. 금액은 안 밝혔지만 50만 원에서 60만 원짜리 오피스텔 아마도 자기가 서울 외에 정읍에 가게 되면은 잠깐씩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문에 난 내용들은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또 어렵고 정신없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초점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진국을 따라잡겠다고 3만 불이 넘는 1인당 GDP를 올린 대한민국. 어쩌면 2만 불 라인으로 이제 떨어지고 부동산 또한 미국식, 세계, 유럽식 어디든 월세 제도로 전환이 되면서
서민들, 빈곤 서민층으로 갈 확률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박미TV에서는 이것을 월세 제도로 바뀌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볼 때가 왔네요.